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에서 많이 뵀었던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미에셋 프로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메스 프로의 애덤 킴 회계사입니다.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메스 프로의 애덤 킴 회계사입니다. 네, 애덤 킴 회계사님 그리고 이상엽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이 두 분 회계사님을 저희가 모신 데는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이상엽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가르쳐주는 회계사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으신 분이신데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신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한미에셋 프로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특별히 어떤 포커싱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한미에셋 프로는 3명의 회계사님이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이고요. 네. 저는 이제 미국 회계사이고, 그리고 한국에 계신 임성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국 회계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레지나 회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국제조세, 국제조세 관련해가지고 큰 회사에서, 아주 큰 회사에서 뭐 17년, 18년 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라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과 미국의 양쪽의 세금 문제가 다 해당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게 크로스보더 텍스 플래닝, 그 부분을 하겠다고 저희가 모여가지고, 예, 지금 몇 년째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런 관련 컨설팅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미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국제조세의 전문가가 뭉쳐서 만든 아주 훌륭한 회계법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이 이야기 시작하는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한국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팔아가지고 정리하고 미국으로 오고 싶다. 네. 근데 이게 2채 한꺼번에 못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정리를 하겠다 그러고 얼마 전에 한국으로 들어간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한국에서 정리하는 건 그냥 팔면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미국으로 가져와야 되는지, 미국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고민스러워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뭐 조언을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미국의 법인을 만드는 방법, 주로 이제 가족법인이죠. 그 가족법인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거의 확실히 LLC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 있죠. LLC. 예. 야, 제가 이제 그동안 뉴스앤포스트에서 뭐 2018년부터 지금까지 LLC에서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 LLC를 통해 가지고 가족법인을 만들고 해외 현지 법인을 만들고 거기에 송금을 하는 과정을 조금 이따 아담 회계사님이 전문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그 자산을 처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네, 그 처분하는 과정과 그리고 미국에 송금하는 방법, 그리고 미국에 LLC를 설립해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한 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세금보고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본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미국 LLC 뭐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뭐 회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LLC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는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는데 한국에도 법인이 그냥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한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 왠지 LLC의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으로는 유한책임회사인데 실제로 세법상으로는 법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돈을 벌면 법인세를 한번 내고 내가 그 안에서 배당금을 가져가면 배당세를 또 내는 형태죠. 그럼 미국에도 물론 그런 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세법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배당세를 내는 이런 이중과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LLC나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를 않는 구조이죠. 그래서 한국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법인, 그러니까 미국에도 법인이 있으니까 그건 한국의 법인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네. 그 외에도 다른 이런 형태가 있다. 그 중에서도 LLC라고 하는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소한 그런 세법상의 존재가 있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네. 미국 내에서 LLC가 그럼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뭐 홍 기자님하고 저희가 뭐 무수하게 귀가 아플 때까지 LLC 전도사라는 예. 가치까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일단은 LLC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이중과세가 아니고 LLC 자체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요. 네. 그 LLC에서 발생한 수입을 개인적으로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네. 내가 한 번만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세법상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엔티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었던 다른 유튜브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세금이 제일 작습니다. LLC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에 투자를 하시는 한국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고려하시는 거가 이 LLC를 활용을 해가지고 증여 상속을 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때와 네.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때가 너무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결국은 LLC라고 하는 존재가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그때 증여 상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네. 트러스트도 우리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리빙 트러스트라든지 취소 불능 트러스트라든지 뭐 IDGT 같은 뭐 이런 트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는데 네. 네. LLC와 그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잘 아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트러스트가 LLC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트러스트가 그 LLC의 오너가 사람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되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트러스트의 존재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성의 트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상속을 대비하기 위한 트러스트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리 아이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LLC를 만들어서 그 LLC의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분을 우리한테 주는데 오. 그냥 줘버리면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트러스티가 관리를 하되 소유권은 아이들한테 넘어가게끔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증여일 수도 있고 상속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고 네. 건물 같은 경우는 반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지분은 반으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LLC의 50%만 증여를 한다든지 30%만 애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각각 몇 %씩 한다든지 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그리고 그 LLC의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네. 건물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보통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불법이 아니고 그 감정평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증여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LLC가 너무나 유리하다. 네. 라고 하는 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네. 상속의 경우에 LLC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와, 근데 이제 주식을 상속한다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주식을 상속한다 그러면 보통은 증여세를 내거나 상속세를 그렇죠.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LLC의 지분을 넘기는 거는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LLC에 미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을 내가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건 미국의 상속세에 해당이 되죠. 네. 주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냐 아니면 미국의 거주민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일단 상속세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 미국에서는 지금 상속세 면제 한도가 네. 1인당 1,500만 불까지 올라가. 1인당. 예. 네, 1인당. 이번에 2026년도에 와. 우리 돌아오신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잘 해주셨죠. 그래서 1인당 1,500만 불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평생 증여 한도가 그래요. 네. 부부 합산하면 3천만 불이겠죠. 네. 한국 돈으로 한 450억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의 자산가가 아니라고 하면 미국에서 상속세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LLC의 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을 했을 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도세가 문제가 되겠죠. 네, 양도. 네, 양도세.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만약에 내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을 것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는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스텝업. 스텝업. 들어본 것 같죠? 아유, 많이. 내가 취득 원가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네네. 내가 돌아가실 때의 시장 가치로 네. 내 지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양도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돌아가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가시면 그게 스텝업 되는 게 미국에서 그 스텝업이라고 하는 게 101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01년 동안 꾸준하게 있어 왔던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없애보려고 그때 우리 막 방송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못했죠. 네. 그때도 이제 아마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없앤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스텝업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스텝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내가 양도세를 내는 것도 없으며 내 거를 상속을 받은 우리 자녀들도 양도세를 절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상속세도 대부분의 경우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지난 뭐 100년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있어 왔던 어떤 제도인데 그게 LLC에서는 가능합니다. LLC는 가능한데 법인의 형태, 그러니까 C 코퍼레이션, 한국에 있는 법인이죠. 아니면 S 코퍼레이션, 패스트로이긴 하지만은 약간 뭐 그것도 법인은 법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돌아가셨을 때 그 양도세가 면제되는 방법이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법인을 청산할 때 네.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LLC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는 미국의 세법을 고려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네. 소득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상속세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네. LLC가 가장 유리한 엔티티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그 LLC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자산을 관리할 때 그냥 개인 명의로 세금 신고하는 것보다는 LLC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미국으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개인이 송금을 하는데 제한이 좀 많으니까 한국에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미국의 LLC 회사 만들어 송금을 하면 이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이따 우리 아담 회계사님이 그 부분을 이제 좀 뭐 서류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차상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묻지마 송금이 있죠. 예, 그 용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네. 1년에 10만 불까지죠. 아, 뭐 1회에 5만 불 이하, 그리고 네. 1년에 합산해가지고 10만 불 이하로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묻지 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보내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나중에 감사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 돈을 보냈다, 와이프 통장에 돈을 보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건 증여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건 하여튼 묻지마 송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액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지난번에 작년까지만 해도 1억까지는 보낼 수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10만 불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1억으로 바뀌었대요. 1억 원으로.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송금하시려는 분이 송금을 하려고 했더니 5천만 원으로 한도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아니고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면은 달러로 바꾸니까 뭐 3만 5천 불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가져오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예. 한국에서 송금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네. 아무래도 그 외환관리법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규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 말고 네. 그 외에 합법적으로 한국의 거주민들이 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그렇죠. 또는 해외 현지법인 직접 투자의 네. 방법으로 돈을 뭐 무한대로 돈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건데 네. 지금 홍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의 법인에서 미국의 법인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냐. 네네. 예, 그것도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절차로 가능하긴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한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의 법인이 미국으로 돈을 보내게 되면은 미국 법인의 주주가 한국 법인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개인이 아니라 한국의 법인이 미국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미국 법인은 원래 강제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네네. 한국 법인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 법인에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은 네. 강제로 배당을 받든지 배당을 안 받아도 배당을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네. 간주 배당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 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했을 때 그 간주 법인세를 내는 것까지 그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또 하나가 이제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LLC로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오. 네, 미국의 LLC가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이 법인한테. 그러니까 주식회사죠. 아이고. 저. 예,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LLC의 장점들, 뭐 스텝업이라든지, 네네. 그 이중과세가 아닌 어떤 뭐 네. 그 패스트루의 그런 형식이라든지 네. 이런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네.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개인이 LLC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좀 더 권하는 편입니다. 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그 아담 회계사님이 네. 그 준비하신 자료를 토대로 네. 미국에다가 LLC를 설립을 할 때 예. 해외 현지 법인에 관련해 가지고 서류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LLC 안 만들고 미국에다가 한국에서 직접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다. 네. 그럼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더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해요. 네. 간단하고 사후 보고의 그런 절차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웬만하면은 해외 현지 법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그 첫째로 그 LLC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다 골고루 누릴 수가 있고 네. 네. 두 번째로 내가 LLC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LLC에서 나에게 급여를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급여를 책정하게 되면은 네. 내가 근로소득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세법상 근로소득을 보고했을 때 유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로소득 세액 공제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IRA라든지 401k라든지 우리 그동안 많이 다뤘었던 연금들. 예,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지고 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그 효율이 뭐 300%, 500%막 초반에는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는 해외 현지 법인으로 LLC를 만들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죄송한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일단 집이 급하니까 집 먼저 사놓고 나중에 LLC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선 뭐 집이 중요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담 회계사님한테 좀 제가 질문을 드릴 때 LLC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시고자 할 때 이제 거주하시고자 하는 먼저 이제 미국의 51개 주인가요? 네. 51개 주 중에 주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 이제 저희가 50개 주네요. 50개 주 중에서 네. 이제 거주하시고자 하는 주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그 주에 맞는 이제 서류 요강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립 절차가 들어갑니다. 먼저 주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아리클 오브 오거니제이션이 있고요. 네. 저희가 먼저 주정부에 저희가 먼저 설립 절차를 신청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소요 시간이 있고 나서 주의 설립이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저희가 연방에 이제 저희가 이런 LLC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하는 이제 EIN 넘버, 네. 쉽게 얘기하면 법인 번호죠. 미국 네. 법인 번호. 네. 그 법인 번호를 이제 저희가 신청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그 법인을 받고 나면은 이제
LSC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네. 그 서류를 준비해놨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 미국 회계사가 이제 담당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설립 절차는 사실은 뭐 저희 회계사들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요즘은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그런 대행 업무를 많이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이제 업무들이 많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네. 한 가지 조금 드리고 싶은 제가 말씀은 네. 이 LSC는 설립 자체의 목적을 좀 두기보다는 네. 설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계다? 네, LSC는 설계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예. 설계가 아까 이상은 회계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나중에 증여나 상속,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거주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모든 이제 목적에 네.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도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아. 또 그 세금 보고를 직접 해줄 회계사들이 설계를 처음에 해야 그렇죠. 그 목적성에 맞게 설계가 될 거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세금 보고를 이제 올바르고 더 정확하게 네. 또 그렇게 해드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처음에 설립의 목적을 두시기보다는 네. 설계로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미국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회계사들한테 맡기시는 게 네, 네. 좋을 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무작정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어떻게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회계 보고를 할, 이 세무 보고를 담당해 주실 회계사랑 직접 상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 주에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주에 살아야 될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살지 않는 주에서도 해놓고 사는 건 다른 주에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뭐 굳이 거주와 어떤 이제 법인 설립의 이제 주가 같으면 좋겠지만 네. 뭐 달라도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 네. 요즘 한국에서 많이 미국으로 오실 때 아무래도 미국은 주마다 세법이 다르고 네. 세율도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절세의 목적을 두신다고 하면 네. 미국에는 여러 이제 주소득세가 없는 네.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애정하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소득세가 정말 높고요. 그렇죠. 현재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어서 와. 많이 높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있는 조지아주는 네. 한 4%, 5% 조금 안 되는 네, 그런 네. 좀 저렴한 주도 있지만 네. 아예 없는 주, 뭐 네. 텍사스나 뭐 네바다, 네. 뭐 이런 테네시 이런 네. 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만약 거주하시고자 하는 목적성이 맞다고 하시면은 네. 그런 주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그 65세 이상이 되면은 또 소득세를 안 내는 맞아요. 그러한 규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나이 고려까지 함께 하시면은 네. 근데 그런 가이드를 다 이제 회계사님이 직접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담을 오시고 저희가 네. 이제 법인 설립부터 어떤 미국으로 이주 계획까지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때 네.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LLC를 만드는 아까 가족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LLC 주인을 그럼 이제 CEO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정해야 될 텐데 네. 그럼 보통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CEO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네, 네. 미국 내의 세법보다는 한국의 세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 LLC를 설립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내시는 분이, 아, 네. 만약에 아버님이라고 하시면은, 그런데 그 LLC의 주주가 자녀분들이라면,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볼 때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는 증여거든요. 네. 돈은 아버님이 냈는데 그 LLC의 주주는 자녀분들이더라. 네. 그러면 그건 증여죠. 네, 네. 그럼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은 한국에서는 증여세가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분들 이름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또는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면서 네.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머님 이름으로 만드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네. 돈을 보낸 사람이 그 지분을 많이 가지는 거가 타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님하고 돈을 보내시는 분하고 자녀분들 사이에 어떤 융자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돈을 빌려주고, 네. 그리고 원금 이자를 매년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네. 그 지분을
그냥 몇 대 몇으로 하자. 내가 50% 우리 와이프가 50% 이렇게 하자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세금상의 세금의 효과를 우리가 고려를 해가지고 네. 특히나 한국의 세법과 미국의 세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미리 상담을 받고 네. 진행하시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신분 문제예요. 그렇죠. 네,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주권도 없고 미국 시민권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네. 미국 내에서 증여 상속을 고려를 하신다고 하면은 미국의 영주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실거주도 필요합니다. 아. 예, 소득세는 영주권만 받으면 미국에다 세금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네. 증여상속세에 대해서 15million이라고 하는 증여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네. 실거주가 필요해요. 오. 실거주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같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집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실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일단 영주권이 필수인 거죠. 네.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국에다가 내가 실거주할 생각은 없지만 네. 미국에다가 건물을 그냥 사겠다. 그럴 때도 LLC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외국인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엔티티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엔티티가 C 코퍼레이션도 있고 LLC도 있고, 네. 네. 개인적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법상의 고려를 했을 때 네. 가장 유리한 게 LLC다. 네. LLC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정착하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시작은 LLC로 시작을 하는 거가 절대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내의 체류 신분과는 별 관계는 일단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거를 증여 상속하실 시점에 가서는 아마 영주권이 필요하실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설립 대행 업체 아까 김 회계사님 얘기하셨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행 업체들이 해주는 거하고 정식으로 공인받은 공인 회계사들이 해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어떤 특별한 차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자체에 목적을 두시고자 하면은 네. 그런 업체분들도 당연히 설립 절차를 이제 해주실 거고 네. 저희도 똑같은 절차로 해서 설립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 후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후가 이제 문제인 거고 네. 이제 여러 가지 아까 LLC의 장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분 구조를 가지고 나중에 지분이 변경이 된다던가 네. 또 증여 상속이 일어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또 부동산 취득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을 그런 가능성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는 네. 계속 지속적인 전문가들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네. 아무래도 미국의 법인을 만드셨는데 미국 현지에 있는 회계사들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네. 한국에 있는 어떤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좀 이제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가정해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설립 목적을만 이제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서비스를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이 매년 세금 보고를 해오고 네. 전문적으로 LLC를 설립하고 또 이제 관리를 해오던 회계사들이 이제 거치는 손길보다는 네. 조금 더 아무래도 조금 미스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사실은 있긴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예. 미국에서 IRS 통계상 네. 법인이 세금 보고를 하는 거를 통계를 저희가 접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C 코퍼레이션 대 S 코퍼레이션 대 LLC의 비율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평균 통계입니다. 네. 네. C 코퍼레이션이 전체의 10% 정도 되고요. 어허. S 코퍼레이션이 50%. 아직까지는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LLC 파트너십이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역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대 4 정도로 S코퍼레이션 대 LLC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한인 회계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인 회계사 협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조지아의 한인 회계사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굉장히 많은 다수가 S코퍼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S코퍼레이션 대 LLC의 비중이
비중이 아마 뭐 한 90대 10? 뭐 그 정도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어느 쪽이 더 뭐 그 더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그만큼 LLC만을 전문적으로 해왔었던 회계 사를 찾는 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네. 내에서도 이분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한국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다 S코퍼레이션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영주권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되고 네. 하는 것이니까 미국에다가 설립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LLC와 C 코퍼레이션을 많이들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데 네. 처음에는 LLC라고 해가지고 셋업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C 코퍼레이션을 만들었더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LLC를 운영하고 그 세금 보고를 하는 과정을 네. 많은 한인 회계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은 C 코퍼레이션으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LLC 어떤 그런 뭐 세법상의 상관 그렇다고 C 코퍼레이션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부호 창출 목적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LLC가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LLC 좋다라는 건 좀 알겠는데 그러면 만들어가지고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이 돈 보낼 때도 잘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네. 막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네. 일단은 그 LLC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이지만 법인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LLC에서 발생한 순수익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미 세금을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 LLC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왔건 안 가지고 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뭐 10만 불을 벌었는데 네. 그 10만 불이 LLC의 은행 어카운트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집으로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나는 10만 불을 세금 보고하는 겁니다. 거꾸로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LLC가 10만 불을 벌었는데 네. 네. 근데 내가 집으로 20만 불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은행에 캐시가 있으면 그럴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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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불을 갖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 20만 불에 대해서 세금 보고 하는 거다? 한국이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그러니까.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LLC가 10만 불을 벌었으면은 내가 집으로 가져간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10만 불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차피 10만 불을 보고를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보고한 돈을 한국으로 송금을 한다든지 네. 여기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건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한국으로 그걸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예전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LLC를 한국에 있는 국세청에서 LLC를 법인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으면 그건 배당금이다라고 간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의 국세청에서도 LLC를 패스트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제가 이제 한국의 그런 분들 세금 보고를 하다 보면 한국의 세무사님들이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니까 이제 네.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LLC로부터 받았다는 걸 배당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송금하는 것도 배당금이 아닙니다. 네. 송금하는 거는 자유로워요.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 때는 어떤가요? 예,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LLC를 설립을 해가지고 LLC로 돈을 송금을 했다. 네. 그럼 그 자본금이죠. 네. 네. 자본금이니까 그건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투자를 한 거니까 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돈을 좀 송금할 때가 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 내가 돈이 좀 더 두 번째 뭐 부동산 하나 더 사겠다 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얼마든지 추가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세금 내는 게 아니죠. 네. 단지 네. 보고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 돈이 얼마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실을 IRS에 매년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하는 게 좀 복잡한가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송금이라는 거하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해외 송금을 이제 준비하시려고 하시면 일단은 미국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유리한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돈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은행의 이제 어떤 검증 절차나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좀 대략적인 서류 요강을 좀 보자면 일단 해외 법인 직접 투자 신고서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환 은행 환 지정서 뭐 요런 좀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이제 서류 준비 같은 것들은 저희가 또 직접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한국에 계신 업체들을 또 이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서류적인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되는 거라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제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이제 은행도 어쨌든 규제기관이고 어떤 서류 요강들을 다 볼 거라서 저희가 그냥 미국에 LLC 설립을 하고 돈이 이동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어떤 서류 절차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나중에 좀 미래 10년, 20년 후에 스토리를 만들고 나서 또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그 법인에서 쌓였던 그런 이익들이 흘러 들어갈 건지 증여 상속들을 다 고려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에 그런 이제 내용들을 사업계획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되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모를 뭐라 그럴까요? 뭐 세무조사나 아니면 좀 감사 같은 이제 불이익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잘 소명되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과 좀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 꼼꼼하게 잘 처리해 하면서 저희과 이제 상담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식의 부동산을 사는 경우는 물건을 바로 사는 돈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에는 권리금 같은 거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돈 보내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부동산을 직접 사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현지 법인의 자본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 중에서 그 이후에 그걸 부동산을 사는데 쓸지 아니면 내가 좀 빵을 좀 사 먹든지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럼 송금은 거의 뭐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네, 그 뭐 해외 현지 부동산이나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자유롭다는 이제 말씀이 나와서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미국 LLC에 있는 비즈니스에 LLC에 이제 은행 계좌가 어쨌든 설립이 돼야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이제 미국 송금이 되는 건데 이제 보통은 미국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모든 은행 기관들이나 미국에 있는 은행 기관들이 이제 설립자가 직접 미국 은행을 방문해야지만 미국 은행 어카운트를 이제 개설해 주는 게 사실은 현행이에요. 현행인데 요즘 한국에서 뭐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워낙 미국으로 조금 이주하시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요즘 좀 뭐랄까 자산 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 그런 미국의 은행 어카운트를 열어주는 대행 서비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요? 뭐 직접 방문을 하시지 않아도 뭐 줌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화상 그런 미팅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규제 절차나 뭐 요런 이제 신분 이제 확인이 되고 난 후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 현지에서도 미국 은행을 개설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협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겹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송금을 할 때 영주권자가 된 다음에 송금을 하는 거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되기 전에 송금하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라고 하면은 한국의 거주민이죠. 한국의 거주민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거주민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10만 불 묻지마 송금, 그리고 해외 현지 부동산 취득 신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현지 법인 직접 투자.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주권을 받고 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과연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한국의 거주민인 분들도 있어요. 그쵸. 거기서 계속 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의 거주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83일 이하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실거주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그럼 뭐 미국에 집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국외 이주 신고를 했다. 그 영주권, 그 주민등록증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한국의 비거주민이기 때문에 세법상 네.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지 않고도 무한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또 나중에 이게 영주권 받았으니까 막 돈 막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고 막 보냈는데 네. 나중에 한국 정부에서 너 이거 뭐야 하고서는 문제가 되면 어떡하나.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내가 뭐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한국의 거주민으로서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영주권을 받게 돼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이주를 할 생각이니 미국에다가 그 이주 비용을 보내겠다. 이게 공산국가도 아닌데 그거를 막지는 않습니다. 근데 절차상의 문제인 거죠. 절차상에. 공산국가가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이주하니까 뭐 국외 이주 신고를 하라고 뭐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을 보내는 거가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를 다 했었던 돈인지 아닌지 자금 추적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 그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자 자녀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영주권자 자녀한테 부모는 영주권이 없는데 자녀는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돈을 보내는 사람이 한국의 거주민이면은 증여세를 한국 정부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받는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세를 그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면제받는 거는 10년에 6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년에 6천만 원?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 6천만 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보내는 돈이 과하면은 그건 국세청에서 분명히 증여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유학생 신분이다. 그래가지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없다. 그럴 경우에 그거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를 증여라고 간주할 만큼 야박하지는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애들한테 뭐 이렇게 뭐 학비 내주는데 그걸 증여세 뭐 보고해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게 합리적이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유학생 생활비라는 게 정말 이게 고무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접시 닦으면서 유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 타면서 이 일을 어떻게 그래서 람보르기니까지는 아직 못 봤지만 럭셔리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근데 거기서 이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녀분이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뭐 생활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의료비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학비가 필요하다든지 뭐 생활비가 소액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자녀분이 만약에 수입이 꽤 많이 있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보내준다든지 뭐 할아버지가 보내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건 분명히 증여입니다. 분명히 증여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 뭐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학비나 뭐 의료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내줬을 때 그거를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이중과세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늘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세금 내고 미국에도 세금 내고 이 부분이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LLC를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증여 상속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 입장에서 한국 세금을 진짜 안 내고 떨궈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LLC에다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물리적으로 투자를 한 곳은 미국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에다가 그 투자한 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다 일단 세금 보고를 합니다. 무조건. 세금 보고를 하고 그때 내는 세금이 연방정부세도 있고 주정부세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주정부세가 없는 주로 갔다고 하면은 뭐 좋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한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면은 분명히 한국에도 그 똑같은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국가 간의 조세 협정이 있으므로 예, 미국에다가 냈었던 세금만큼을 한국 세금에서부터 깎아주는 거죠. 그렇죠?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에 내는 세금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네. 하나는 연방세, 하나는 주정부세. 네. 그렇죠? 그럼 연방세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한국의 국세청 사이에는 조세협정이 있기 때문에 연방세를 낸 거에 대해서는 한국 국세청에서 그만큼 깎아줘야지 타당하겠죠. 네. 근데 주정부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국가가 아니니까 외교권도 없고 조세협정을 외국에 있는 나라들하고 같이 맺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주정부에다가 세금을 낸 것에 대해 가지고 한국의 그 국세청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네. 주지는 않습니다. 네. 세액 공제를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 그 대신 그 냈었던 걸 비용 처리는 해주겠죠. 비용 처리. 예. 효과가 확 떨어지죠.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거주민인 상태에서 외국에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투자하는 주가 어떤 주냐라고 하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하와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다고 하면은 그 하와이, 캘리포니아 세율 되게 높거든요. 굉장히 높죠. 예, 거기다 냈었던 거에 대해 가지고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합법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세금을 낮춘다. 네. 세금을 낮추게 되면 뭐 아무리 많이 내도 별로 효과가 없죠. 네. 두 번째로는 잊어버렸다. 네. 뭐 얘기하려고 했더라.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세금 공제. 세금 공제하는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미국에서 저기 세금 보고하는 거야? 저기 징계상정. 일단은 주정부세가 적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 네. 합법적으로 줄이는 거겠지. 줄이는 건 좋겠고. 근데 안 되겠다.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쏘리. 그거 마지막 질문 하시는 거죠, 저기. 네. 기사님. 그거, 그거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두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편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고급 절세 테크닉을 사용해 가지고 줄이는 방법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회계사님하고 같이 전문 회계사님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맛집 탐방 가면은 끝내는 비밀의 가루가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건데요. 소득세는 면제를 해주는 주들이 여러 주가 있는데 재산세는 거의 다 받더라고요. 그렇죠. 재산세율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 이제 결국은 재산의 가치가 비싼 데가 재산세가 당연히 높죠. 네. 근데 세율 자체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세율은 낮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많이 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네. 그리고 조지아 같은 경우가 그 세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 네. 동북부에 있는 그 비싼 동네들도 세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세율도 세율이지만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세금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고려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오너십이 한번 바뀌면은 그때 어세스먼트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으로 갖고 있다가 이걸 LLC로 바꿨는데 그 LLC의 주주가 나가 아니라 또 누구 한 사람이 있더라. 이럴 경우에는 그 오너가 바뀐 걸로 간주해가지고 분명히 어세스먼트를 다시 하고 그리고 재산세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너십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재산세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컨설팅을 또 하셔야 돼요. 들어갈수록 더 복잡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네, 재산 관리라는 게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질문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라는. 어설프게 아는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
미국에서 LLC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저희 이상엽 회계사님이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진짜로요, 다른 회계사님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드릴 수 있겠고요. 한미 에셋 프로가 지금 한국의 회계사님, 미국의 회계사님, 그리고 국제 조세에 관련된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미 에셋 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또 관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과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출범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미 에셋 프로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는 이 한미 에셋 프로와 함께 앞으로 시리즈로 요 내용들, 어떻게 하면은 한국의 자산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옮기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은 무슨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예. 네. 예, 그 지금 홍 대표님께서 이제 시리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이 전문가분들이 다 조지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도 있고 네.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는 거의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제조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CPA 수십 명을 거느리고 파트장으로서 근무하셨던 뭐 레지나 회계사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증여상속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업계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변호사님이라든지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그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네. 압도적으로 제일 뭐 넘버원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그 브로커가 이제 마커스 밀리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네.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저희가 시리즈로 시리즈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최고 수준의 네. 그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하셔야 될 내용 없어요. 저는 된 것 같아요. 네. 야, 아담 회계사 너무 잘한다. 아니요. 제가 조금 한국 업체 얘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 아니 오히려 딱 적절한 수준. 회계사님이 막 하신다고 하는 거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좀 비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야, 딱 적절한 수준으로 했어요. 비방이라니. 비방한 건데 사실은. 그게 사실인데 뭐. 사실인데요. 뭐. 그게 사실인데 지금. 뭐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거들었잖아요. 제가 타깃이 됐죠. 아니에요, 잘했어요.